안녕하세요. 저는 동적 로봇 시스템 연구실의 문성경이고 현재 석사 과정입니다. 저는 시너지를 이용한 로봇 핸드 제어와 설계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 오늘 설명드릴 연구 내용은 지금 그림과 보는 것과 같이 그 햅틱 글러브를 사용해서 로봇 손을 원격 조작할 때 일어나는 캘리브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커널 PCA를 활용한 효율적인 로봇 손 시너지 제어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런 모양의 원격 제어를 간단한 캘리브레이션 시스템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주 휴머노이드 학회에서 발표한 거죠? 네, 지난주 휴머노이드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본 연구의 서론과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백그라운드와 메솔로지, 그리고 이 연구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오버뷰, 그리고 실험 내용들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햅틱 글러브를 사용한 로봇 손 원격 조작에서 사람의 손 크기, 모양, 움직임 패턴과 같은 사용자의 개별적 특성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보정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손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개별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정하거나 사용자의 손 데이터를 평균화하여 보정하는 인디비주얼 캘리브레이션, 개별 보정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개별 보정은 사람마다의 정확성이 높지만 이 프로세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광범위한 사전 수집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커널 PCA를 손 시너지와 통합하여 단순화된 보정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커널 PCA를 이용한 손 시너지는 손의 주요 특징을 보존하는 동시에 정확한 자세를 표현이 가능합니다. 연구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핸드 시너지가 무엇인지 사람의 손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 손은 해부학적으로 24개의 관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리면 알 수 있듯이 손가락 끝 위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관절을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걸 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 손 24개의 관절들은 물건을 잡을 때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물건을 쥐는 손에 대해서 손 관절들이 서로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구형의 물체를 잡던가 원기둥의 형태의 물병을 잡든 아닌 각진 물체를 잡든 사람 손이 물건을 쥐는 모양의 패턴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체를 잡는 손 자세에 관해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주성분 분석인 PCA를 통해 사람 손 관절 관계를 정형화한 것을 핸드 시너지라고 합니다. 핸드 시너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손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을 통해 차원을 축소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성분 분석 PCA는 변수가 많은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다수의 N차원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의 중심으로부터 N개의 직구 방향을 분석하는 PCA는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 분해에 기반을 둔 직구 분해입니다. 때문에 투영되는 데이터는 고유 벡터의 개수에 따라서 원본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손의 포스처 핸드 시너지는 이런 PCA를 기반으로 산텔로가 처음 제안하였습니다. 그의 연구에서는 15개의 센서를 이용하여 손 관절의 각도를 측정하였고 15개의 독립적인 변수로 표현되는 손 자세를 2-3개의 변수만으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개에서 2개의 PC는 손 자세의 80%를 표현할 수 있으며 총 3개를 쓴다면 90% 이상의 표현율을 보여줍니다. 이런 핸드 시너지의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합니다. 사람의 손 자세를 핸드 시너지로 재구성하여 개별 사람들의 손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기존 개별적 캘리브레이션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합니다. 핸드 시너지를 이용한 단순화된 캘리브레이션은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여러 손 자세의 데이터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3번의 개별 보정 방법이나 많은 양의 프리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4번째의 보정 방법과 달리 실시간으로 사람 손 자세를 시너지로 재구성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손 자세를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자세, 예를 들어 햅틱 글러브의 노이즈에 대해서도 경고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 시너지에서 사용되는 PCA의 경우 선형적인 통계 분석이기 때문에 물질을 쥐지 않은 제스처와 같은 손 자세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존 PCA를 사용하는 핸드 시너지 방식에서 벗어나 커널 PCA를 통합한 핸드 시너지를 제안합니다. 물체를 쥐지 않는 손 모양,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와 같은 제스처와 같은 손 모양들을 고려하기 위해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커널 PCA를 통합한 핸들 시너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커널 PCA에 사용되는 커널 트릭은 기존의 데이터를 더 고차원에 매핑한 뒤 PCA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본 커널 PCA에서 사용된 트릭 펑션인 폴리노미얼 커널 펑션과 아래에 나타나 있는 파라미터들은 손 자세를 정확하게 재구성하기 위해 기존 손 자세와 재구성된 손 자세의 차이,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최소화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커널 PCA 분석에 사용된 훈련 데이터 세트는 잡기와 제스처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그래스핑 데이터 세트는 총 20가지의 데이터 개수로 되어 있고요. 제스처 데이터 세트의 경우 미국 수화 ASL을 기반으로 총 30개,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는 총 50개의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대한 데이터는 센스 글러브사의 뇌골격 햅틱 글러브인 센스 글러브 DK1을 사용하겠고요. 해당 글러브는 총 20개의 앵글 조인트, 5손가락에 대한 20개의 앵글 조인트를 반환해 줍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널 PCA를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용자의 손 자세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재구성된 자세를 로봇손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8개의 관절이 있는 링키지 기반 디자인인 저희 연구실의 스누 아바타 핸들을 사용하여 이 재구성된 손 자세를 표현하였습니다. 로봇손은 센스 글러브 DK1에서 취득되는 20개의 조인트 중 8개의 조인트가 조인트 투 조인트 매핑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총 2개의 실험이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커널 PCA로 재구성된 손 자세의 정확성이고 두 번째는 노이즈에 대한 경곡성 판단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커널 PCA로 재구성한 손 자세가 기존 손 자세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지를 평가합니다. PCA와 커널 PCA가 통합된 핸드 시너지의 성능을 각각 확인하기 위해서 2개의 방법으로 재구성된 손 모양의 정확성을 비교합니다. 각 방법으로 5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분석한 뒤 4개의 주성분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손 자세들을 재구성합니다. 그 후 재구성된 손 자세와 기존의 손 자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는지 관절값을 루트민 스퀘어 에러로 표현합니다. 재구성에 사용된 새로운 손 자세들은 다음과 같이 총 4개입니다.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없는 각각 그래스핑 핸드 포스처 2개와 논 그래스핑 핸드 포스처 2개의 손 자세들이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각 물체를 쥔 손 자세 테스트 1과 테스트 2를 커널 PCA와 PCA로 재구성하고 로봇손에 표현한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PCA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쥐는 손 자세에 잘 표현이 되며 커널 PCA와 PCA 동시에 큰 차이가 없이 물체를 잘 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 손 자세인 테스트 3에서는 PCA에서 검지손가락이 원래 손 자세에 비해 PCA에서 더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4의 경우에서도 전체 굽힌 관절은 커널에 비해 PCA에서 덜 구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로봇손에 사용된 8개 관절을 기반으로 실제 손 포즈와 재구성된 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8명의 사용자에 대해 원래 손 자세와 재구성된 손 자세 간의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했고요. 전반적으로 커널 PCA가 PCA에 비해 오류가 더 작습니다. 특히 논 그래스핑 핸드 포스처에서는 PCA와 커널 PCA의 차이가
굴곡 신전 동작인 FE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용자 전체 관절 평균 오류를 보여줍니다. 결과에 따르면 커널 PCA가 PCA보다 2도 더 높은 정확성을 달성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손 자세가 의도치 않은 손 자세와 햅틱 글러브에서 일어나는 노이즈 손 자세를 얼마나 잘 보완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노이즈의 영향을 받는 손 자세는 PCA와 커널 PCA를 사용하여 재구성되고 각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줄이는지 평가합니다. 때문에 햅틱 글러브에서 일어나는 두 개의 노이즈 타입을 구성하였는데요. 이는 햅틱 글러브를 장시간 착용할 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연구실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토카비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 햅틱 장치와 글러브를 끼게 되는데요. 중력 보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많이 움직임에 따라서 글러브의 위치가 기존의 위치보다 벗겨지는 경우가 경험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런 벗겨짐에 의한 노이즈 두 개를 선택하였는데요. 첫 번째 노이즈는 기존의 햅틱 글러브가 기존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노이즈 1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2는 기존의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치우쳐진 노이즈 2를 설명합니다. 노이즈가 있는 손 자세, 그러니까 햅틱 글러브를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상태에서 물병을 잡을 때 이 물병을 잡은 노이즈가 있는 손 자세를 재구성하고 로봇손에 표현했을 때 얼마나 더 노이즈를 잘 줄이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노이즈 1에서 사용자가 병을 반복적으로 잡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왼쪽 영상은 노이즈가 있는 손 자세를 보여주고 오른쪽 영상은 커널이 있는 노이즈의 손 자세를 구성한 것인데요. 노이즈 1 조건에서 약지는 상당한 내전 운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커널 PCA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노이즈가 있는 손 자세에서 엄지손가락이 덜 구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햅틱 글러브가 아래로 미끄러진 노이즈 2에서도 약지는 또한 큰 내전 운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엄지는 커널 PCA를 적용했을 때와 했을 때 손 자세가 덜 구부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노이즈가 있는 손 자세를 재구성했을 때 재구성한 손 자세와 노이즈가 없는 기존의 손 자세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즉, 노이즈가 있는 손 자세를 커널 PCA로 재구성하였을 때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마나 노이즈를 줄여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의 8개 조인트는 로봇손에 사용된 관절값이며 기존의 손 자세와 노이즈가 있는 손 자세의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입니다. 노란색 막대는 일반적인 노이즈가 있는 손 자세를 기존 손 자세와 비교한 것이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각각 PCA와 커널 PCA를 사용하여 재구성된 노이즈 손 자세를 나타냅니다. 낮은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은 원래 손 자세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기에 햅틱 글러브에서 일어나는 노이즈의 경고성을 의미합니다. 노이즈 1의 경우 커널 PCA는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비해 2도에서 5도 차이를 보이며 노이즈 2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커널 PCA는 다른 두 개의 방법에 비해 손 자세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의한 노이즈를 줄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로봇 손 원격 조작을 개선하기 위해 커널 PCA를 손 시너지와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로봇 손 원격 조작을 개선하고 노이즈를 줄이며 사전 수집된 데이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널 PCA를 손 시너지와 통합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커널 PCA는 기존 PCA에 비해 손 자세 정확도를 개선하여 물체를 쥐는 손뿐만 아니라 물체를 쥐지 않는 제스처 손 자세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커널 PCA는 햅틱 글러브에서 의도치 않은 노이즈를 완화하여 노이즈가 많은 조건에서도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 자세를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는
현재는 물체를 쥐는 손과 특정 수어에 해당하는 제스처를 기반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성했는데요. 향후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활동이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서 보통 쓰이는 손 자세들을 바탕으로 훈련 데이터세트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